다 행진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음악 들어가면서 행진 준비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좀 접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접어주시고요. 뭐 어떻게 알아보세요? 성적이 그리고 태극기 밑에 성적이 다신 분들 태극기하고 같이 달아주세요. 왜냐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미군부대 앞에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저희가 서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극기 밑에 성적이 다신 분들 태극기하고 같은 위치에 성적이를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밑에 성적이 다신 분들 태극기하고 같은 위치에 성적이를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민병일이라고 유튜브 방송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길을 건너라 그러면 길을 건너주세요. 그래요? 이런 말을 또 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소감 부탁드리고.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도 못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도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얘기했다라는 음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부터 보니까 이 태극기 집회가 우리 원래 투쟁의 본질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뭐 문재인과 이 청와대 장악하고 있는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국회인데 이 국회가 자기들의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권력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의 이 탄핵에서의 그 진실을 밝히고 복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가장 큰 동력인 태극기 동력인 대한애국당의 그 태극기 집회가 국회의원의 손에 있으니까 국회의원 손에 있는 순간 다른 집회는 그거에 반하는 다른 정치 세력의 그 집단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하여야만 지금 이 불법 이 탄핵을 파면을 이끌고 온 이 국회가 해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헌법상으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법 위헌 행정을 하고 이적 세력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지금 국정을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모두 이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산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지금 태블릿 PC는 저는 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그 음모에 대한 그 25년형을 선고한 그 재판은 증인 중심입니다. 증인에 의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재판을 했는데 그러니 때문에 얼마든지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자들이 이걸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태블릿 PC에 관련된 재판은 증거 재판입니다. 태블릿 PC가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미 이 자들이 방심을 하고 있는 동안 변희재 대표가 그 미디어 워치 팀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다 확보를 해놓고 이 태블릿 PC 백서를 편찬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가 그래서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김경애가 변바가 됐다, 제발 사람을 보고 투쟁하지 마시고 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해야 될 이슈가 무엇인지 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태블릿 PC 진실 법정 투쟁이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맞습니다. 변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대한애국당에서 지금 거기에서 조장하고 있는 이 조빠, 홍빠, 뭐
뭐죠? 정파, 변파, 제발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파, 무슨 파 이걸로 해가지고 이 편을 갈라놓는 거는 저는 이 지금 대한애국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불순 세력들은 좌파프락치. 우리 좌파프락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이끌어온 그 댓글 농단의 그 주범들이 네. 바로 똑같은 세력들이 똑같은 행태로 맞습니다. 우리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고 보수에서 선봉에 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다 인신공격 음해해가지고 네. 지표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변희재 대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태블릿 PC 재판 네.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재판 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는 우리가 모두 매달려서 네. 각지 적극 지지하고 네. 응원해서 네. 이 재판에서 네. 이게 정말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네. 거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재판의 사실을 물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죠? 변 대표가, 네. 변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가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태블릿 PC가 조작이었다는 것. 네네. 바로 고영주 변호사님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가 그게 거짓이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태블릿 PC 재판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사실을 적극 지지하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 서울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에 지방선거 때부터 제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네. 왜냐? 태극기 집회의 우리의 본질, 투쟁의 본질을 다 상실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태극기 집회들은 모두 서울역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 집회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그렇죠. 그 진실을 위한 투쟁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자들은 그 이끌고 있는 조원진 홍위병들은 애국당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슈가 되어도 애국당에서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아닌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이 분탕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분탕자로 맨날 몰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딜 봐서 분탕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질을 느낀 거는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실효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손석희를 고소를 해야지 왜 변희재 대표를 고소를 합니까? 네.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를 비난과 건설적인 비판과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애국당에 지금 해야 할 우리의 본질에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본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을 우리가 실현하고자 세운 정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네. 그걸 실현하려고 구체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는 지금 대한애국당의 호위병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징선 당원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투쟁의 선봉에 선다면 지금 대한애국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거짓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짓 세력들을 어떻게 투쟁해서 이겨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켜드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진성당원들이라면 지금 조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가 우리의 투쟁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본질을 깨닫고 지금 대한애국당을 불의의 세력에서부터 구해내서 올바른 우리의 창당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우파 정당, 우리 처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럼요. 세운 정당입니까? 맞습니다. 네. 정미용 대표님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희생한 창당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한애국당밖에 답이 없다.
라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성당으로 남아 계시죠? 아니요, 탈당했습니다. 탈당했어요? 왜 탈당했느냐? 네네. 지금 보십시오. 대한애국당에서 소식을 저한테 전해 오는 걸 들었는데 진정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다 일방적으로 제명을 시켰더군요. 며칠 전에 충무공 의병단도 제명을 당했다고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니, 정당법에 의해서 그러면 제명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본인의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방 정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러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치고 소명의 기회를 주고 네. 그거에 따른 출당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명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조원진 의원 당사자가 새누리당의 정광용 그리고 누구죠? 정광택 회장단이 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명을 시켰을 때 그게 정당법 33조 의거 그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그 무효 소송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저들 비롯해서. 저도요. 그렇죠. 16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이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세운 이 애국당이 그 불의를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진성당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애국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본래의 창당의 목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시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자, 또 2차 거리행진 통해서 미군 부대 캠프 헬리 앞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조기 동지 여러분, 저기 신호를 건너서 길 건너 농협 앞에 집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미군 부대까지 가는 행진에 다 참여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